7조 원을 갖다 바친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왜 한국 따위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죠?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이탈리아가 황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기술은 7조 원이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해. 총리가 아양방구 떨어서라도 어떻게든 가져와.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 그리고 언니들. 감동아 씨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기에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 자존심을 팔았을까요? 이탈리아 총리가 정상회담을 핑계로 급격히 한국에 날아오게 만든 이 기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오라버니, 언니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오만함을 꺾은 한국 이야기,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경제 전문 기자 마르코 로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현명했던 결단의 기록입니다. 로마의 아침은 원래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며 느긋하게 시작되는 것이 일상이지만 2026년 1월에 어느 월요일 이탈리아 총리실인 키지 궁전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젊은 관료들의 손에는 급비라는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한 원로 정치인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시 멜로니 총리는 집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년 동안이나 끊겼던 이탈리아 정상의 한국 단독 방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라면 이토록 난리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키지 궁전. 대회의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멜로니, 총리 당신 제정신입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형제들도 아니고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우리 세금 7조 원을 상납하러 가겠다는 겁니까? 이건 국가적 수치이자 로마 제국의 후예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굴욕입니다. 보수파의 거두이자 백전노장인 안토니오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가전제품이나 만들고 우리 이탈리아의 하청을 받아 조립이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그들의 항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 이탈리아의 자랑인 자동차 산업은 당장 내년 봄에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시칠리아에 짓고 있는 공장에 7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한국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한국에 맡겨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슈퍼카 브랜드들과 고급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바로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력, 반도체의 공급권을 한국이 쥐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여전히 한국 따위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며 자존심을 세웠지만 정작 본인들이 타는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 하나 구하지 못해 공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취재하며 유럽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독약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총리실 대기실에서 만난 한 젊은 비서관은 제게 은밀하게 귀띔하더군요. 마르코 기자님, 사실 총리님은 지금 아양방구라도 떨어서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특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7조 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아프리카 광산 지도까지 다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로마의 그 드높은 콧대가 한국의 기술, 장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멜로니 총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영원히 산업의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로마의 관료들에게 다시 한번 일갈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지금 한국에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7조 원을 들여서 짓는 공장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 시멘트,
무덤이 될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해 주길 간곡히 빌어야 하는 처지라는 걸 왜 모릅니까? 이 말은 로마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오만하던 관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 따위라고 비아냥댔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래가 한국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자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그 침묵을 틈타 한국행 전용기에 실을 선물 목록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마테이 계획의 핵심, 기밀과 아프리카의 자원주를 장악할 수 있는 비밀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조 원이라는 돈도 아깝지 않지만 이탈리아의 국부와 같은 이 정보들까지 한국에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지도층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바로 한국이라는 거인과 손을 잡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총리실 창밖으로 보이는 콜로세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영광이 이제는 저 멀리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 앞에 경의를 표하러 가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140년 만에 일어나는 거대한 힘의 이동이자 이탈리아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마지막으로 보좌관들에게 남긴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앞에서 절대 자만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이용해 주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만 이탈리아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말은 훗날 이탈리아 외교사에서 가장 솔직하고도 뼈아픈 고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이 한국의 반도체 칩 하나에 저당 잡힌 이 기막힌 현실을 과연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가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로마의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한국에서의 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존심은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지도 끝에 붙어있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였죠. 1884년 조선과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로마의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무능하며 그저 강대국의 눈치나 보는 미개한 동양의 끝자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전파해주러 간다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편견은 1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로마 관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로마의 원로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을 그저 이탈리아가 6.25 전쟁 때 의료 지원을 해줘서 겨우 살아난 은혜를 입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등포 우신초등학교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의료 지원 부대의 기념비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한국이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로마의 보수 언론들은 멜로니 총리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강국이자 페라리와 구찌의 나라가 어쩌다가 한국 같은 가전제품 공장이나 돌리는 나라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됐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 따위에게 배울 기술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총리실 내부 회의에서도 한국은 그저 이탈리아 기업들의 하청이나 받아서 물건을 조립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잘난 경제가 지금 중국의 자원 무기화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멈춰서고 프랑스의 원전이 고철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도 이 오만한 로마의 관료들은 여전히 140년 전에 그 제국주의적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설계하고 있다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건 마치 구석기 시대 사람이 현대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돌덩이라고 비웃는 것과 같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그 누구보다 이 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존심만 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 산업의 모든 열쇠를 쥐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에 7조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바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140년 동안 이어져 온 유럽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콧대 높은 로마의 귀족들이 한국 따위라고 비하하며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제품과 그들이 타는 최첨단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한국을 향해 보냈던 의료 지원 부대의 손길이 이제는 한국이 우리 이탈리아의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구원의 손길로 바뀌어 돌아온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로마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멜로니 총리의 결단은 사실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관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어떤 기술이길래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다는 건지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7조 원의 목적지가 이탈리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구원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공들여 준비한 마테이 계획의 핵심조차 한국의 승인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로마 총리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사실은 유럽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도 설마 우리가 한국의 머리를 숙여야 하겠어 라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서울에 도착해 마주한 대한민국은 이미 우주 시대를 설계하는 초거대 강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날아온 사절단이 한국의 거대한 빌딩 숲과 최첨단 공장 단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140년 전 우리가 개화되지 않은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기술의 성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렐로니 총리는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극진한 예우를 갖추며 연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든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처절한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탈리아가 오랜 시간 공들여 확보한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중국의 눈을 피해 아프리카의 리튬과 코발트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비밀 지도를 한국에 바쳐서라도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한 번만 공유받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이탈리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이탈리아 노인 정치인들은 여전히 거리를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우리가 너희에게 병원을 지어줬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주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미래를 설계해주는 스승과 같은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거래는 사실 이탈리아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싣고 살아남으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탈리아의 자랑인 자동차 산업은 고철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 장소로 향하며 보좌관들에게 나지막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자존심은 나중에 챙겨라. 지금은 한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탈리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은 140년 동안 이어져 온 유럽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따위라고 비아냥대던 로마의 자존심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공장 입구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인 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유럽인들에게 공포이자 경외의 대상이 된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저는 이탈리아 경제 기자로서 뼈저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7조 원의 돈이 한국의 어떤 마법 같은 전력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아니면 이탈리아의 미래는 없는 것인지, 이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오만하기 짝이 없던 관료들이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 앞에 도착해 그 압도적인 규모와 정밀함에 압도당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자신들의 무례함을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아프리카의 자원줄이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프리카 광산 지도를 꺼내놓으며 한국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설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7조 원이라는 돈의 행방은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라는 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반도체 생산 기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에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7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땅에 짓는 우리 공장에 우리가 돈을 쓰는데 왜 그 열쇠를 들고 한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 이탈리아인들이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서글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칠리아에 짓고 있는 그 화려한 공장은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전자제품이 되었습니다. 휘발유 대신 전기로 모터를 돌려야 하는 전기차에게 전압을 조절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 반도체는 인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근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 바치듯 내놓은 기술은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불리는 꿈의 신소재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실리콘보다 열에 강하고 전력 손실을 90% 이상 줄여주는 이 마법 같은 칩이 없으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은 한국의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로마의 오만한 관료들처럼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탈리아가 아무리 7조 원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춘다고 한들 정작 그 칩을 설계하고 완성된 시스템으로 묶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매 역할의 기술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장 근육은 있는데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할 신경계와 뇌가 통째로 빠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계와 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전용기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7조 원을 들고 한국에 가는 건 그들에게 공장을 바치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너희가 써달라고 구걸하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칩을 선택해주지 않으면 시칠리아의 그 거대한 공장은 단 하루 만에 가동을 멈추고 유령 건물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조차 한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 영역까지 손을 뻗쳐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가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동맹의 잔혹한 실체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더라도 이 전력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을 확실히 묶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다면 이탈리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는 그날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7조 원이라는 돈을 들고 한국에 온 것은 이탈리아의 미래를 한국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상납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미 이탈리아가 꿈꾸던 차세대 전력 효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끝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7조 원을 들고 가면서도 왜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지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지 기자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7조 원은 대단한 돈이 아니라 그저 이탈리아가 자신들과 함께 갈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입장권 정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가진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한국의 시스템에 편입시켜주겠다는 약속 하나를 받기 위해 멜로니 총리는 정상회담 내내 한국 측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7조 원이라는 돈이 애들 장난이냐고 소리치던 로마의 반대파들도 막상 현지에서 보고되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확인하자 비굴할 정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이제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라도 한국의 서명을 받아내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의 소외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탈리아가 들고 온 황금 열쇠인 전력 반도체는 사실 한국이라는 거인의 자물쇠에 맞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품이 한국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 가치를 발휘한다는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이탈리아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활짝 웃는 사진이 로마 전역에 퍼졌을 때 우리 언론들은 그것을 대등한 동맹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멜로니 총리의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가 살 길을 찾았구나.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간신히 매달리는 데 성공했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7조 원을 바쳐서라도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이 반도체 거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가방 속에는 7조 원보다 훨씬 더 한국이 탐낼 만한 더 은밀하고 거대한 무기가 하나 더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의 자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오자 상황은 충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에 7조 원을 바치며 간신히 반도체 협력의 문턱을 넘었을 때 로마의 전략가들은 아직 자신들이 내밀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이탈리아가 지중해 넘어 아프리카 대륙에 공을 들여 구축해온 거대한 자원 네트워크의 결정체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정상회담의 비공개 세션에서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푸른색 가죽으로 장식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정보국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이탈리아만의 극비 자산인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 지도를 한국의 통째로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이른바 마테이 계획의 모든 권한을 한국과 나누겠다는 항복 선언보다 더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단순히 자원을 수탈하는 관계를 넘어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지어주며 끈끈한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추진하는 마테이 계획은 바로 이런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활용해 아프리카를 유럽의 에너지와 자원, 공급 기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국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계획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땅 속에 아무리 엄청난 양의 리튬과 코발트, 그리고 니켈이 묻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캐내고 정제해서 실제 반도체와 배터리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기술과 자본이 우리에게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광물 정제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 이탈리아는 광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처지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광물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중국을 우회해서 아프리카 내륙의 광물을 대서양으로 빼낼 수 있는 로비토, 괴랑 같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물류 경로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 광산 지도를 드릴 테니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이 자원들을 중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제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탈리아가 한국이라는 구원투수에게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지도를 바친 셈입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의 선대 정치인들이 아프리카를 누비며 쌓아온 그 소중한 자원 정보를 한국에 고스란히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뼈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쥐고 있어봐야 중국의 하청업체 노릇이나 하다가 결국 굶어 죽을 텐데 차라리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파트너에게 이 지도를 바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7조 원이라는 돈도 엄청난 액수였지만 이 아프리카 광산 지도가 상징하는 가치는 수백조 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가 내민 이 지도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완벽한 치트키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아프리카 진출을 꿈꾸고 있었지만 현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자신들의 비밀 루트를 열어주겠다고 하니 한국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제공하는 광산 정보와 물류망, 그리고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재련 기술이 만나는 순간 전 세계 경제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동맹이 단순히 칩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혈맹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 아프리카 광산 지도를 통해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버림받지 않을 확실한 담보를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 이탈리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심장을 드릴 테니 한국의 그 놀라운 기술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처절한 부탁 앞에서 한국의 관료들도 이탈리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7조 원의 상납금을 넘어 자신들의 국가, 기밀인 자원 지도까지 바치는 모습은 이탈리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자원 좀 같이 개발해달라고 비는 이 풍경은 140년 수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따라온 이탈리아 기자들은 이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면 정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정작 멜로니 총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만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 자원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자원이다. 이탈리아는 오늘 한국에게 지도를 주었지만 그 대가로 이탈리아의 미래를 보장받았다. 이 말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탐내던 아프리카의 자원주를 이탈리아가 선제적으로 한국에 바치며 독점적인 파트너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의 든든한 자원 공급 기지가 되었고, 한국은 그 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더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미국의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산 광물을 퇴출해야만 했는데, 이탈리아가 가져온 이 지도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겁니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탈리아가 열어준 아프리카의 비밀 경로를 통해 리튬과 코발트를 마음껏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7조 원을 바치고 자원 지도까지 상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용해 등에 올라타 전 세계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자원과 자본의 상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갑의 위치에서 이탈리아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가 바친 전력 반도체 공장과 아프리카 광산 지도는 사실 한국이 가진 절대적인 필살기인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관료들은 모든 것을 다 줬으니 이제는 한국이 기술을 공짜로 나눠주겠지라고 기대했지만 한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그 보물들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려면 아직 우리의 허락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서늘한 경고 앞에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유럽의 자존심이 한국의 한마디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처절한 참교육의 현장을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7조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와 국가의 1급 비밀인 아프리카 광산 지도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로마의 사절단은 이제 한국이 감동하여 자신들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멜로니 총리가 보여준 파격적인 결단이 한국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담장 밖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담장 안에서 흘러나온 한국 측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로마의 오만함은 다시 한번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전략을 총괄하는 수석 보좌관은 이탈리아가 바친 서류들을 훑어본 뒤 아주 나지막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이탈리아가 보여준 성의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군요. 당신들이 시칠리아에 짓고 있는 그 7조 원짜리 공장에서 나오는 전력 반도체는 우리에게는 그저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될 수만 개의 칩은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 시멘트 무덤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왜 자꾸 잊으시는 겁니까? 이 말은 현장에 있던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회로를 얼마나 가늘게 그리느냐는 미세 공정 싸움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로 묶어내느냐는 패키징 싸움으로 넘어온 것이죠.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진동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도 오작동 없이 하나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첨단 패키징 영역입니다. 이탈리아가 아무리 7조 원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전력 반도체를 찍어낸들 그 칩들을 한국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연산 장치에 연결해주는 이 마법 같은 조립 기술이 없으면 이탈리아의 반도체는 그저 전기를 흘려보내는 구리선보다 나을 게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 측의 이 서늘한 경고 앞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7조 원을 바쳤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탈리아의 미래 산업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가진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한국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 보여준 데이터는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산할 예정인 전력 반도체의 성능을 수십 배 상회하는 통합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석을 캐오는 광부라면 한국은 그 원석을 다듬어 세상을 지배하는 보석으로 만드는 세공사이자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관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관료는 이탈리아 사절단을 향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마테이 계획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광산 지도를 공유받기로 한 것은 당신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이탈리아가 기술 공유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핵심 노하우를 넘본다면 그 즉시 모든 협력은 중단될 것이며 시칠리아의 공장은 준공식과 동시에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였고 로마의 자존심에 대한 처절한 참교육이었습니다. G7 국가인 이탈리아가 아시아의 한국에게 이런 식의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공포스러웠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한국의 그 경이로운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바친 7조 원과 아프리카의 자원권은 한국의 기술력을 빌리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일 뿐입니다. 제발 우리 이탈리아를 버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이탈리아 총리의 이 비굴할 정도의 간청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탈리아 관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굴욕을 참아내지 못하면 이탈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의 자존심이 한국의 첨단 패키징이라는 네 글자 앞에 무너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열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희한과 끈질긴 연구로 축적된 한국의 저력이 유럽의 안일함을 완전히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명품 가방을 만들고 슈퍼카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데 취해 있을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반도체 속에서 수조 개의 회로를 쌓아 올리며 세계 경제의 뼈대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공장이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에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양의 전력 반도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산해내십시오. 만약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 일정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인도나 베트남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서늘한 명령 앞에 이탈리아의 기업 총수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경제 기자로서 이 장면을 기록하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우리 로마의 선조들이 전 세계의 길을 닫고 법을 전파하며 문명을 이끌었을 때 가졌던 그 압도적인 위엄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진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새로운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제국의 변방에서 간신히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이라는 강력한 스승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회담장을 나오며 보좌관들에게 내뱉은 한숨 섞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조 원의 상납과 자원 지도의 헌납은 이탈리아가 한국의 식민으로 들어가는 임례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짓밟은 뒤에 펼쳐진 풍경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인 방위 산업과 우주 항공 분야까지 한국의 손길 없이는 단일 밀리미터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로마의 자존심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조화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 처절하고도 웅장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콧대 높은 이탈리아의 기업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장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멜로니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한국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기막힌 현장의 기록을 이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 이탈리아의 기업 총수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한국의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 안으로 들어서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한국 기술진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 그들의 콧대는 처참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제가 취재한 현장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이탈리아 명차 브랜드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의 젊은 수석 연구원 앞에서 자료를 정성껏 두 손으로 내밀며 제발 우리 모델에 들어갈 반도체 물량만은 빼지 말아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인 슈퍼카의 로고가 박힌 명함을 건네면서도 상대방이 그 명함을 유심히 봐주기만을 바라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로마의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 권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항복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비참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의 시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국의 지도층을 향해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가 한국에 7조 원을 들고 온 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탈리아 경제의 생명줄을 대한민국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서약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 따위에게 왜 머리를 숙이느냐는 어리석은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다면 이탈리아의 미래는 암흑뿐이라고 말입니다. 멜로니 총리의 이 직설적인 고백은 함께 배석했던 이탈리아 관료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딸이 한국의 케이팝에 열광한다는 사적인 이야기까지 꺼내며 한국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아양방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한 나라의 기술을 얻기 위해 이토록 바짝 엎드리는 모습은 이탈리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오만했던 자산가들과 기업인들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 장비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한국을 그저 저렴한 부품이나 납품하던 하청, 국가로 무시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패키징 공정 라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회장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마르코 기자, 저기 돌아가는 기계 한 대가 우리 밀라노 공장 전체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네. 우리가 저 기술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한국의 껍데기만 만드는 나라가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에게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주류에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판정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들고 온 아프리카 광산 지도와 7조 원의 상납금은 한국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이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관료들은 이탈리아 측의 간청을 들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이탈리아가 앞으로 한국의 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따를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때마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한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내의 모든 인프라와 물류, 체계를 한국의 시스템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는 약속까지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 주권을 한국에 상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었지만 멜로니 총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술의 핵심인 첨단 패키징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공유받지 못하면 이탈리아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해 영원히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한국의 위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물급 인사들이 한국의 대기업 로비에서 면담 순서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모습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어느새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렐로니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제발 우리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기술 전수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처절한 노력 덕분에 겨우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을 때 이탈리아 사절단은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7조 원을 빼앗기고 자존심을 다 팔았음에도 한국이 자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통쾌하면서도 서글픈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대의 고성능 전기차도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엔진 기술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한국의 전력 반도체 제어 기술과 패키징 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폿대 높은 유럽의 자동차 장인들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르침을 구걸하는 광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바짝 엎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자가 되었고 이탈리아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피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이라는 돈은 그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한 아주 작은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공장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어떻게든 한국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은 이탈리아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경이로운 기술의 권력이 로마의 천년, 자존심을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낸 현장은 정말이지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 기간 내내 멜로니 총리가 보여준 저 자세는 우리 이탈리아 언론인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공식 만찬장에서 한국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이탈리아 경제의 모든 지표가 한국의 협조 없이는 개선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거의 고해성사에 가까운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자랑이었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장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면을 차리는 대신 실리를 택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그녀는 방진복을 입고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연신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답변 하나하나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앞선 기술을 배우러 온 유학생의 모습이었지 결코 지세븐 국가의 수장다운 거드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재벌가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공장들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해달라고 한국의 중소장비 업체 관계자들에게 줄을 서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아시아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풍경은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대기업 몇 개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술 생태계 전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렐로니 총리는 한국행을 반대했던 로마의 관료들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보내며 당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이탈리아를 끼워달라고 간청하며 이탈리아의 법령까지 고쳐서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멜로니 총리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이탈리아의 안방을 차지한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이탈리아의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이제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탈리아가 이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낙오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의 상납과 아프리카 자원, 지도의 헌납은 그 길을 가기 위한 아주 작은 통행료에 불과했습니다. 폿대 높은 유럽의 리더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아양방구를 떨며 애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통쾌한 승리의 기록이자 이탈리아에게는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기술적 종속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야 안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트너인 한국의 등에 올라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택한 멜로니 총리의 이 위험한 도박이 과연 이탈리아를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시작된 로마의 굴욕과 한국의 압도적인 참교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서막의 시작에 불과했죠. 멜로니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이탈리아의 자존심인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한국에 상납하고 아프리카 광산 지도를 꺼내놓으며 구걸에 가까운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 이탈리아 사절단이 깨달은 더 무서운 진실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방위 산업과 항공, 우주 분야조차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렐로니 총리는 회담 도중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딸이 한국의 케이팝에 빠져서 밤낮으로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로마의 역사보다 서울의 화려함이 더 큰 가치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 세대가 이미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문화적 항복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에는 유럽 최대의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밀 레이더와 항공,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이 만들어낸 하드웨어의 대량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한국산 반도체의 성능을 마주한 순간 레오나르도의 경영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기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그 무기를 실제로 전장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제조 능력은 이미 한국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방산협력은 사실상 이탈리아의 두뇌와 한국의 몸체를 합치자는 제안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탈리아가 한국의 무기 체계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얹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항공기용 레이더인 A사 레이더 분야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기술진은 자신들이 가진 안테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이미 그보다 훨씬 작고 강력한 한국산 전력 반도체를 탑재한 차세대 레이더를 선보이며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는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렐로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와 헬기 사업에 한국의 기술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제발 한국의 무기 체계 공급망에 이탈리아를 끼워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럽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던 이탈리아가 이제는 한국의 창과 방패를 빌려 써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는 더 처참했습니다. 이탈리아 우주청은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나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달 궤도선 다누리를 보내고 이제는 달 착륙선까지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로마의 과학자들은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발사체 기술부터 착륙선 제어 기술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로켓 하나 제대로 쏘아 올리지 못하는 처지였으니까요. 렐로니 총리는 한국항공우주청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리아의 착륙선 기술을 한국의 로켓에 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하늘과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었던 오만함은 한국의 거대한 발사체 발사대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통쾌했던 점은 이탈리아가 자신들의 국방 기밀과 우주, 기술의 핵심 정보까지 한국에 바쳐가며 협력을 구걸했다는 점입니다. 렐로니 총리는 한국의 기술이 이탈리아의 안보를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치켜세우며 이탈리아 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지 보수 센터를 건립하고 모든 기술적 표준을 한국에 맞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안보 주권마저 한국의 손에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정밀 유도, 무기와 레이더의 성능을 보고 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딸의 K-팝 사랑을 언급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듯 한국의 기술이 이탈리아의 산업과 안보를 통째로 사로잡았음을 인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며 꿈을 꾸듯 우리 이탈리아 군인들도 한국의 무기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탈리아에게 단순한 우방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탈리아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웨어라는 거대한 양대 산맥 아래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로서 저는 현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우리 이탈리아가 왜 진작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파스타를 먹고 오페라를 즐기던 시간 동안 한국은 피땀 흘려 기술을 연마하고 세상을 뒤바꿀 혁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을 때마다 유럽은 비명을 지르며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방산과 우주라는 가장 거룩한 영역까지 침범하여 로마의 자존심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우주로 나갈 수도 전장의 적을 감시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오히려 이 상황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거인과 혈맹을 맺음으로써 이탈리아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안보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의 상납과 마테이 계획의 공유, 그리고 방산 기밀의 헌납은 이탈리아가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에게 바치는 최소한의 수업료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의 거리에서도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렐로니 총리의 딸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하듯 이탈리아의 장성들은 한국의 작전 교범을 공부하고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은 한국의 기술 논문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한국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차 브랜드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재벌가 인사는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더군요. 로마의 귀족들은 한국의 기술진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레드카펫을 깔고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바쁩니다. 과거의 한국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만큼 그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이탈리아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7조 원의 투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꼬리라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전세 역전의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0년 전 우리가 개화되지 않은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로마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하늘과 우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로마의 자존심은 기분 좋은 패배감을 느끼며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바친 영원한 충성과 그로 인해 바뀐 세상의 풍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유럽의 심장을 어떻게 완전히 정복했는지 그 감동적인 피날레가 이제 시작됩니다. 콧대 높은 로마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입에서 한국 만세를 외치게 만든 이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2026년 1월의 서울은 몹시 추웠지만 로마로 돌아가는 멜로니 총리와 우리 사절단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2026년에서 2020년까지의 액션 플랜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콧대 높은 로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자 앞으로의 5년, 아니 50년의 운명을 한국의 손에 맡기겠다는 충성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다보며 멜로니 총리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140년 전 우리는 그들에게 문명을 전해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구걸하고 돌아간다. 이 말 한마디가 이번 회담의 모든 진실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모든 것을 기사로 쏟아냈습니다. 1솔레 24 올해의 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동양의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친 7조 원의 상납과 국가 기밀인 아프리카 광산지도,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부심이었던 전력 반도체 공장 지분까지,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이제 한국 따위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 생태계를 재창조하고 규칙을 만드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마테이 계획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준 것은 이탈리아 외교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동시에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압박에 숨이 막혀 죽어가던 이탈리아에게 한국이 내민 첨단 패키징 기술의 손길은 천국에서 내려온 동줄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의 자원을 정제해주고 그것을 다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로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의 모든 세포가 한국의 혈액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며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완벽한 기술적 종속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자존심은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140년 전 조선의 궁궐을 거닐며 미개하다고 비웃었던 로마의 외교관들이 지금의 서울을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지어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이탈리아의 군대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딸이 한국 가수의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이제 이탈리아 가정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미 유럽의 심장부를 점령했고 한국의 하드웨어는 로마의 산업 기반을 통째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은 총칼 없는 정복이자 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평화롭고도 위대한 제국의 탄생입니다. 이제 로마의 거리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로마의 유적지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밀라노나 토리노 대신
서울의 연구소로 가기를 꿈꾸고 이탈리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탈리아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려 안달입니다. 한국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의 든든한 유럽 전초 기지가 되었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영원한 기술적 지주이자 안보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전세 역전은 오직 한국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세상을 내다본 그들의 경이로운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이제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7조 원의 상납을 당연하게 받아내고 국가의 비밀 지도까지 헌납받으며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한국의 저력은 정말이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유럽의 모든 국가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며 앞다투어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이제는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 없이는 자국 산업이 붕괴될 것임을 직시하고 멜로니 총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자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기자로서 이 모든 치욕과 영광의 과정을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에게 건넨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잊지 않지만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한국이 이제 과거의 도움을 갚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도움을 준 나라조차 자신들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거대한 리더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의 무조건 항복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입니다. 오만한 유럽인들의 콧대를 꺾고 그들을 한국의 기술 제국 아래 무릎 꿇린 여러분의 저력에 저는 깊은 경외심을 표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한국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로서 한국이 그리는 미래의 도면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7조 원의 상납금이 아깝지 않은 이유도 마침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혈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탈리아를 고개 받게 만든 여러분의 그 압도적인 힘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저 마르코 로시는 로마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을 팔아 한국의 미래를 산 멜로니 총리의 결단이 이탈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기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언니들, 이탈리아 경제기자 마르코 로시가 전해준 생생한 증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7조 원이라는 거금을 보따리에 싸들고서도 제발 파트너가 되어달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이탈리아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입니다. 140년 전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된 이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통쾌하고 가슴 벅차지 않나요?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 찍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7조 원의 상납으로 우리 기술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하고 아프리카 광산 지도로 중국의 족쇄를 풀 열쇠를 거머쥐고 첨단 패키징의 승리 유럽의 심장을 우리 손안에 넣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과 국민 여러분이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콧대 높은 로마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의 저력에 우리 오라버니와 언니들께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자존심보다 무서운 것은 기술의 소외다. 마르코 기자가 전한 멜로니 총리의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설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오라버니, 언니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아 씨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 감동아 씨는 다음에 더 놀랍고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셔야 해요.